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30여 년을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포기한 채 자식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가 한바탕 시끌시끌하네요. 야채 장수가 등장한 모양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는데 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뒤늦게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늦가기 대학원생이랍니다. 아내는 직장에 내보내고 나이든 어머니한테 점심밥상이나 받아먹는 못난 자식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난 이 일을 포기하는 대신 한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와 2인 삼각 기영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죠. 아니에요. 가져. 아니야. 가져. 차 오나 가. 아빠 저기 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해준 나의 아들 권영이. 또래에 비해 체격도 크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보통 아이들과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이 닫힌 채 태어난 자폐아. 그런 권영이의 그림자로 살아온 지난 4년. 어쩌면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나고자 치른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할까? 외무부 공무원으로 일하던 나는 일남일녀를 둔 가장이었다. 자, 이제 과일 먹어라. 권영아, 이리 와, 과일 먹자. 놔둬라. 배가 안 고픈 모양이지. 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지 할 일 하느라고 그러지. 애들도 다 소견이 있고 고집이 있는 거란다. 응? 3살인데 아직 말도 못하잖아요. 지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애비도 얼마나 말문이 늦게 트였는지 동네에서 다들 수군거렸다. 예. 그러다가도 그냥 말문이 트이니까 변호사 뺨치더라. 아이, 어머님. 그래도 혜영인 1살 미친데도 웬만한 말은 다 하는데. 아이고. 원래 사내 애가 기집애보다 늦되는 법이란다. 응?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넌. 엄마와 눈을 맞추지도 않고 동생보다도 늦대는 아이. 불안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보,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아닐까? 권영이? 안 그러면 그렇게 불러도 안 쳐다볼 리가 있겠어요? 그 나이 때 애들이 얼마나 엄마한테 매달리는데. TV에 자동차 선전 나오면 금방 뛰어오잖아. 여보, 혹시 아니에요. 혹시라는 의심. 권영이가 자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자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눈 마주치기에서부터 장애를 보인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특정한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권영아. 권영아.
아빠 좀 봐봐. 권영아, 왜? 이렇게 하면 싫어? 권영아, 아빠 좀 봐봐. 권영이한테서는 자폐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폐라는 건 말 그대로 자신을 닫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건 힘들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완치될 거라는 믿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는 거 아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녀서 그런가? 엄마가 많이 못 놀아줘서? 그런 생각하지 마. 자폐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라잖아. 왜 하필? 여보, 그만 가자. 추운데 감기 들겠어. 권영아, 집에 가자. 집에 가야 돼. 감기 들잖아. 도대체 뭘 보는 거야? 거기 뭐 있니? 집에 가. 어? 집에 가. 여보, 권영아, 아빠랑 가자. 그렇지. 생각은 했었는데 글쎄 어쨌든 그렇게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고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어떤 또 대책이 없으니까 사실상 잘 모르니까 또 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어떤 그야말로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 아니면 이게 그야말로 불가능한 아무런 어떤 노력이 소용이 없는 병인지 그런 걸 전혀 사실상 거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불안했지요. 여러 곳을 찾아다녔으나 대답은 한결같았다. 우리 권영이가 자폐라는 것, 그리고 자폐는 완치될 수 없는 장애라는 것.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는 맞벌이를 그만둘 수 없었고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특수학교에 다녔다. 왜 그래? 얘, 너 왜 그러니? 어머, 이러지 마. 아우, 얘 왜 이래? 왜 이래? 좀 봐. 어머, 얘 왜 이래요? 아우, 얘. 이러지 마. 이상한 애야, 정말. 왜 이러니? 권영인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그러나
특별한 물건이나 장소에 병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아이의 행동은 계속됐고 할머니가 감당하기엔 벅찰 정도로 점점 거칠어져 갔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뻐라. 자, 번영이 옷 입자. 번영이 어디 갔니? 애비야, 이걸 어쩌면 좋으냐? 권영이가 창문에서 떨어졌어. 아휴, 여기 지금 병원이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하다 애비야. 내가 신경을 쓰느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많이 안 다쳤어요. 그냥 조금 긁히기만 했대요. 잠든 거예요. 다행이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들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창문에 다 묻질 해놨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어서들 다녀와. 어서. 그래. 여보, 나 오늘 사표 낼까 해. 사표요? 이런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행동을 통제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건 상당히 힘에 부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여러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여러 사람의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참 보호자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자인 엄마보다는 남자인 제가, 아빠가 이런 것을 견디는 게 오히려 낫고 또 쉽지 않을까. 안녕하, 갔다 올게. 여기요? 엄마 안녕 해야지. 안녕.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가.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나는 하루 종일 권영이와 같이 지내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이빨 닦고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다. 아, 어허. 자, 권영아, 잠깐이. 그건 한마디로 전쟁이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6살짜리 사내아이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존재였다. 권영아! 야, 권영아, 이것 봐라. 이걸 여기다 끼우고 하지 마, 권영아. 아빠랑 이거 해보자. 여기다 바퀴만 끼우면은 자동차가 됐네. 빠빠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권영아. 너 왜 이래?
응? 하지 말랬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 건영아. 유진아, 아빠가 그 무렵 나는 무턱대고 아이를 돌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자폐아를 키우는 데는 무엇보다 부모가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 나는 특수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방송대에 입학했다. 권영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권영아! 권영아! 어디 가니? 권영아, 집에 가야지. 권영아, 어디 가? 권영이는 자폐의 과잉 행동장애까지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가 넘쳐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권영이는 그렇게 산만했던 것이다. 앉아. 자, 앉고. 여기. 권영아. 자전거 한번 타봐. 자. 자. 여기. 권영이가 산만한 이유를 알고 나서 나는 시간만 나면 권영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넘치는 권영이의 에너지를 운동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였다. 야, 처음에 이쪽 발에 힘을 주고, 야, 다음에 이쪽 발에 힘을 주는 거야. 자, 여기. 권영아. 자,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자, 처음에 이쪽 발에 힘을 주고, 여기다 올려놓고 힘을 줘야지. 자, 밀어봐. 그렇지. 힘을 줘봐. 아빠, 나도 자전거 탈래. 응, 그래. 오빠 먼저 가르쳐주고. 자, 아빠가 밀어줄게. 자,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야, 왼발, 이쪽 발을 밀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발 밀고, 그렇지. 밀고, 밀고, 밀고 가잖아. 어? 그렇지. 자, 자, 그렇지. 어제처럼 하면 돼. 왼발에다 힘을 주고, 밀고,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권영이를 자전거에 앉히는 데에만 한 달이 걸렸다. 그리고 자기 발로 자전거를 굴리는 데는 그 몇 배의 시간이 흘렀다. 야, 잘 탄다. 권영아. 아, 가자. 야, 그렇지. 빨리 가봐, 빨리. 그래, 더 빨리 가봐. 아, 잘 탄다. 혜영아, 오빠 잘 타지? 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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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앉아 있어? 아빠가 한참 찾았는데. 혜영아! 온 집안의 관심이 권영이에게로 쏠리는 동안 혜영이의 어린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래서 아빠가 미웠어? 우리 혜영이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네. 다음부터는 아빠가 오빠랑 똑같이 자전거도 태워주고 등산도 데려갈게. 근데 애들이 우리 오빠 보고 이상하대. 말도 잘 못하고. 오빠는 혜영이보다 말은 잘 못하지만 혜영이보다 힘도 세고 그래. 이젠 자전거도 잘 타잖아. 그렇지?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놀리는 건 그 놀리는 사람이 바보야. 알았어? 응. 흔히 하는 얘기가 그 일반 형제가 그 장애 형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는 부끄러운 태도를 그 부모에게서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부모가 그 장애 형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 나쁘게 얘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참 아이 때문에 이거 우리가 삶이 이상하게 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아이를 대했던 게 혜영이가 오빠를 대하는 태도에도 좀 영향을 좋게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좋다. 권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안국동 뒤 어디에 용한 한의원이 있다 그러더라. 그 집 약을 먹이면 안 낫는 병이 없대. 어머니, 권영인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도 먹이면은 해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몸이라도 건강해지면 좋죠. 애가 편식을 해서 걱정이에요. 야채는 통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김밥을 많이 먹여라. 야채 많이 들었잖아. 그렇네요. 권영아. 혜영아, 오빠는? 오빠? 권영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였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그 사이 뭔가 사고를 저지르곤 해서 우리를 긴장시켰다. 그날은 사람이 많다는 걸 믿은 게 잘못이었다. 그 여러 명의 어른이 아이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쓰렸다. 권영아.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녀석아. 아이고, 권영이 아니야?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비애미가 지금 권영아! 뻔했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이 아저씨가 데려다 주셨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 여기서 근 10리는 떨어진 곳일 거예요. 아, 어린애 하나가 길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리 물어도 영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까 낮에 방송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말 못해요? 나중에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자기가 어떤 길을 잃었다. 그리고 식구들이 자기를 오랫동안 찾았다 하는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부모 가슴이 터진다 그러죠.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아이가 모를 때 그게 참 가슴이 아프지요. 다 먹었어? 권영이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선 말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다. 권영아, 이게 뭐야? 물이지? 응? 물 먹고 싶어요 해봐. 목마를 때는 물 먹을래요 하는 거야. 알았어? 물. 권영아, 물 여기 있어. 물 먹을래요. 물. 물 먹을래요 해! 자, 봐, 권영아. 냉장고는 여는 거야. 냉장고를 연다. 냉장고를 닫는다. 그리고 수돗물은 튼다. 수돗물을 잠근다. 물은 마시는 거고. 어? 물 먹을래요 해봐. 권영이에게 말을 가르치느라 씨름하며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흘렀다. 왜 권영아, 더 자. 아빠, 화장실 갈래. 뭐라고? 권영아, 다시 말해봐. 여보, 왜 그래요? 권영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했어. 화장실이요? 응. 그래, 화장실. 아빠가 데려다 줄게. 몇 달에 걸친 언어 훈련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권영이가 처음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했다. 그게 6살 때였다. 그리고 권영이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자, 61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네. 권영이를 교실로 들여보내고 나는 종일 복도에 서서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 권영이를 지켜야 했다. 내 거야, 내놔. 내 거야. 빨리 줘. 내놔. 빨리 내놔. 권영아, 남의 걸 가져가면 안 되지. 우리 내놔. 주자. 응? 내놔. 내 거야. 권영아. 권영아, 어디 가니? 어디 가려고? 화장실? 야, 권영아,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자. 아니면 아빠하고 여기 있을래?
1개월 후 권영인 특수반으로 옮겼고 학교 생활에도 차츰 적응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역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세요? 지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오셨어요. 우리 권영이가 무슨 말썽이라도. 그게 아니라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권영이 차례니까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상할 수 없던 아이. 그런 권영이가 100m 라인을 똑바로 달려오고 있었다. 도중에 주저앉지도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권영아! 권영이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권영아! 권영아! 아빠 정말. 권영아! 오늘도 난 서류 가방 대신 언제 어디로 튀일지 모르는 권영이의 손을 붙잡고 학교로 향합니다. 권영이 어서 와야지. 한 가지씩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특수반.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권영이가 반나절 이상 꼼짝없이 매어 있어야 하는 곳이죠.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권영이었습니다. 김권영? 네. 그래도 요즘은 학교 생활에 차츰 적응하는 듯 보입니다. 권영아 주세요. 줘 해야지. 내 거야. 권영아 내 거야. 줘. 그러면 안 되지. 민혁아 그러면 안 되고. 가끔 어떤 물건에 집착을 부리거나 산만한 행동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만 선생님 한마디에 이내 행동을 멈출 줄도 알고요. 아니 이건 권영이 거 아니야. 이거는 인혁이 거야. 책받침. 인혁이 책받침이에요. 인혁이 책받침이에요. 예전 같으면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을 권영인데 방과 후 나는 매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권영이를 데리고 외출을 시도해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또래들과 다를 것이 없는 아이. 그래서 때로는 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꾸짖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제 가슴은 숫덩이가 됩니다. 그래도 아이가 뭔가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혜영이 오라는데. 혜영이 어디 있나? 그러다가 엉뚱한 말이라도 아이가 한마디 던지면 종일이라도 들어주고 싶습니다. 말문이 터진다면. 하지만 큰 욕심은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영이의 시선대로 아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엄마는 양치할 건데 권영이 양치 안 할 거야? 엄마랑 권영이 안 잘 거야. 빨리 이리 와서 양치하자.
김건영. 저녁이 되면 아내가 권영이를 돌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권영이 뭐하나? 이리 와. 양치. 양치해야지. 이럴 땐 제가 나서야 합니다. 아인 아빠가 터무니없는 행동이나 무리한 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권영이 신사야 신사. 엄마 말보다는 아빠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아내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사실 권영이가 자폐증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오진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잠든 권영이를 보면서 눈물도 여러 번 흘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또래 비해 순진한 권영이를 보면 행복한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잣대를 보면 말이죠. 우리 권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이른 아침 아내가 또 집을 나섭니다. 6 식구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여자. 처음에는 그런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로 인해 뒤바뀐 생활.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고기 편식하는 아들을 위해 과일을 갈아 먹이고 옷 입히고 이젠 아이를 돌보는 일이 나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오늘 하지 마. 해요. 아니야, 오늘 아빠 나 바빠서 오늘 드라이 안 해. 나중에 내일 하자. 드라이 오늘 안 해. 어디가요? 아빠 오늘 바빴어. 아무리 바빠도 아침마다 머리 드라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랑 벌이는 씨름이 때론 힘겹지만 말이죠. 안녕. 그래도 권영이가 특수반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 내내 복도에서 서 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양복을 차려입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특수교육학과 대학원에 강의가 있는 날이죠. 6시 반? 6 늦으면 7시. 그래, 저녁 때서 또 뭐 좀 사 먹어. 어. 추운데 또 얼마 안 돼. 조심해.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곳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같이 오면 그냥 내리러 가요. 같이 즐기고 지나가요. 쭉 세발 좌석에 이렇게 맞춰놔도 바퀴를 돌려볼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뒤에서 밀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자폐아를 둔 부모들인데요.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권영이와 부대끼면서 공부한 게 나를 강단에 서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참 굉장히 힘들지요. 눈치도 보이고 아주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세요. 너는 먹는 거 아니야? 눈 입엔. 그러고 보면 권영이와 함께 보낸 지난 4년이란 시간 그냥 흘려보낸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권영이. 하지만 완쾌되리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앞으로도 언제까지 권영이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할지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로 인해 내 인생에 펼쳐진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기약 없는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 반가워요. 권영이가 아주 너무나 의젓해요. 네? 잘생겼는데 아주.
그리고 뭐 신기한 게 항상 신기한 게 많고 이렇게 항상 네.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딱 나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기분은 뭐 애기 아빠가 장남인데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또 아들을 바라셨어요. 그래갖고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았었죠. 그러게요. 그리고 얘를 또 가지기 전에 네. 집사람이 2번 유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3개월째 한 번 유산하고 또 4개월째 한 번 유산되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조심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나오고 나니까 더 귀하죠. 그 아이가 이제 뭐 아플 수도 있죠 자라면서.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병 아니에요?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내 아이고. 그럴 때 엄마의 심정이라는 건 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인데 그 어떤 자식의 장래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착잡하고 힘들었었죠. 충격도 너무 컸고. 근데 참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진로를 어떻게 보면 일생의 진로를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나름대로 펼치고 싶은 꿈이 있으셨을 거고. 참 저도 제가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갈등을 좀 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후로 또 후회한 적도 없어요. 단지 어떤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게 이렇게 제가 진로를 바꾸게 된 또 제 처지에 대해서 오히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또 느낄 수 없었던 것,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 제가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인생이 아이로 인해 가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아요? 집에서 남편이 이왕이면 가서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시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처음에는 참 가슴이 아팠었어요. 예. 애기 아빠가 교육청에서부터 공무원을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또 시험 쳐서 이제 매무부를 들어갔는데 그 어떤 처음에 꿈꿨던 거를 포기한 그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팠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자랑스러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뜻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남편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권영이만 보면 어때요? 5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일정 부분은 또 아이가 자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뭐 작은 부분이겠지만은 뭐 제가 노력해서 아니면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어 가지고 아이가 또 도움을 받아서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몇 년 전보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말도 못했었거든요. 아파도 아야 소리도 못했었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결국 내가 건영이한테 엄마 소리를 듣는구나. 그리고 이 소리를 했으니까 다른 얘기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엄마를 아빠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으네요. 들어가면 어떻게 맞아요? 아이가? 제가 들어가면 반가워하죠. 반가워하고 또 권영이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시계 보는 법을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서 조금만 제가 늦게 들어가도 그걸 알아요. 알아갖고 섭섭해가지고 제가 늦게 들어가면 화를 내고 이제 또 좀 그 시간이 좀 도에 지나쳤다 싶으면은 자기 기준에 그러면은 막 울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감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지켜서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이제 저랑 아무래도 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애와의 그 어떤 애착이라 할까 이런 형성은 아무래도 제가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집사람이 어떤 일로 뭐 좀 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뭐 별로 하여간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잠을 자질 않습니다.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근데 집사람이 좀 뭐 늦고 그런 데는 그게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만하죠, 그 얘기는.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부대끼니까 예. 그만큼 더 편안한가 보죠. 뭐. 아빠 없으면 불안할 거고. 속상하실 때는 언제예요? 아무리 참고 뭐 지켜보신다고 해도 나름대로 돌아서서 참 말 못할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냥 제가 제 성질을 못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성질은 급하고 아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화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몇 번씩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경우에 왜 안 그러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참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체벌을 또 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왜 자기가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런 것 때문에 아이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고통을 받았다기보다 제가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어떤 아이에게 그런 어떤 체벌을 가하고 그러고 나서는 소리도 지르게 되고 뭐 수시로 소리 지르게 되죠. 지르게 되죠, 뭐. 예. 그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참 그러고 나면 또 마음 고생을 하지요. 참 그게 힘들어요. 커서 뭘 좀 뭔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아마 권영이 같은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나중에 커서 뭐 스스로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기는 아마 그렇게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아이가 좀 더 이제 남의 좀 도움을 적게 받고 그렇게 좀 생활에 나갔으면 그리고 뭐 또 설령 자기가 생계를 못 꾸려 뭐 설령 그래도 경제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 부모다 하면은 또 혼자 생활해야 될 시간이 참 많거든요. 그 남는 시간 혼자 남게 될 때 그 시간 그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일생 같이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 분명한 거는 저희 둘보다는 더 오래 살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꽤 하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권영이 아버님이 많이 공부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권영이와 지내야 되는지 권영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시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많이 힘이 드셨을 거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탱해준 힘이라고 그럴까? 그건 뭘까요?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지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게 아이들에게는 또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뭐 그 한계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하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는 힘 미치는 데까지 열심히 뭐 도와주면 또 꼭 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미리 아무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어디가 한계인지 어느 지점이 한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절대로 어느 위치에서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도 또 있는 그대로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권영이 글쎄요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두 분도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Is that your smile? Well, I've been looking at you forever, but I never saw you before. And these your hands holding mine. Now I wonder how I could have been so
first time.